우리가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던 주제, 이제 손흥민 선수, 예, 그러니까 토트넘,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 이 네, 이름 발음하기 좀 어렵죠. 아무튼, 네, 코글루 네, 감독은 여기는 감독이 확정이 됐고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만 달려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는 감독이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예,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네, 감독이 해왔던 행보나 그런 네,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역시 한국 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쓸 거냐. 예. 어, 그리고 토트넘이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즌에 전술적으로 포메이션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으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보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네. 특정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는 감독이긴 합니다. 포스테코글루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뭐 가르디올라라든지 아니면 뭐 이번 시즌 준우승을 한 아스날의 이제 뭐 미켈 아르테타라든지 이런 감독들처럼 기본적으로는 지공 상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감독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을 가지고 지공을 최대한 지속시키는 것을 이제 원하는 감독이더라고요. 음, 경기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가지셨던 그런 약간 팬분들의 답답함은 조금 덜해질 것 같고 음. 어, 433 시스템에서 오랜만에 또 다시 손흥민 선수가 뛰는 거를 이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3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뭐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쓸 거고 어떻게 뭐 손흥민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분석이 사실 현지에서도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콘테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은 수비 가담하는 면들이 좀 더 많았다고 하면 지금 433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그 공격수들이 위에서부터 압박을 하고 볼을 탈취했을 때 바로 공격을 하기를 원하는 스타일의 감독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네, 밑으로 내려오는 장면보다는 공격 라인에 남아서 공격을 노리는 장면이 더 많을 것이다. 네, 이런 전망들이 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네, 네.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이거 지금 저는 이거 한번 같이 제가 쓰는 예,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33에 특화되어 있는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433에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특정 성향의 선수를 또 활용을 해서 433을 활용하는 데 또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흥민 선수랑 이제 아무래도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포지션은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여기 작전판에서 보셨을 때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는 11번, 그다음에 이제 11번. 7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은 역할로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조금 더 잘 알고 있던 손흥민 선수의 역할로 조금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에서 보여줬던 433을 보게 되면은 측면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윙포워드라고 하거나 아니면 측면 이제 윙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윙어들은 양쪽 모두 다 기본적으로 이제 1대1 원어원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원이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있는 시간이나 빈도가 높지는 않고 완전히 와이드하게 펼쳐져 있어서 이제 좌우폭을 저는 보통 확보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터치라인에 가깝게 있어서 이제 원원원을 항상 할 수 있는 상태로 이제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 이제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는 보통 이제 8번과 10번이 위치해 있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 라인 밑으로 내려가서 공을 받아서 이제 삼자 플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센터백에서 이제 본인이 받고 등을 지고 받았을 때 돌아서는 게 아니고 이제 바로 6번한테 내줘서 6번이 앞을 보고 공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2번이 넘어오게 되면은 받고 여기서 공이 넘어가면 또 뭐 이런 식으로 2대2 상황에서 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상황을 만드는 것에 상당히 이제 능한 감독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테 감독이 있었을 당시에는 이제 장단점이 있었죠. 아무래도 아까 첫 시즌에서 이제 자주 나왔던 장면, 이제 케인이 등을 쥐고 공을 받고 이제 돌아섰을 때 손흥민이 뭐 지금 11번이라고 치면은 9번한테 공이 있을 때 케인이 돌아서게 되면은 이제 앞을 보고 받았을 때 손흥민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1대1 상황에서 피니싱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러다 첫 번째 보니까 시즌에 되게 많았죠. 첫 네. 번째 시즌에.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 좀 더 즐거웠던 건 아무래도 골 숫자가 많아졌죠. 득점 숫자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손흥민, 사이드에서 측면에서 공을 잡고 상대 풀백과 1대1을 하거나 혹은
풀백이 넘어와서 2대2 상황에서 플레이를 하는 상황 같은 경우도 꽤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관점에서는 이 원원원 1대1을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새로울 건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뭐 무리뉴 감독 있었을 때나 뭐 포케티노 감독 있었을 때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고 대표팀에서도 자주 보여줬던 모습이니까 그거에서는 새로울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러한 판대로 433에 특화되어 있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판대로 간다면은 이제 또 약간은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재미 혹은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풀백이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주로 2대2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떤 풀백과 어떤 식으로 이제 이 2대2 상황에서 이제 콤비네이션을 보여줄 거냐 이것도 상당히 전 새로운 재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 현재대로라면 우도기가 이번 시즌부터 합류를 하면 우도기가 그 3번, 지금 이 적정판에서 3번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뭐, 우도기도 있고, 레길론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기자님 혹시 보도 보신 거 있나요? 레길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페인 쪽을 좀 찾아봤는데, 그냥 임대 네네. 복귀한다고만 돼 있고, 네. 이적설이 아직은 나온 거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레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콘테 감독은 이제 3백하고 윙백이잖아요. 풀백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지가 없어져서 임대를 갔던 건데, 되려 네.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이 백포의 풀백으로 기능을 하게 되면 확실히 강점이 있고 그리고 음. 이제 본인이 세비야 있을 때 거의 이런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당시 네. 세비야가. 이 음. 로페테기 감독 세비야 같은 경우가 이제 왼쪽 측면에는 이제 오캄포스고 레길론이었고 이제 반대쪽의 경우에는 수소가 있고 헤수스 나바스여서 양쪽 측면 다 2대2 상황을 극대화하는 걸로 굉장히 특징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레길론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온 이후에는 또 레길론도 약간 뭐 흔히 얘기하는 갱생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음. 네, 페리시치, 그다음에 세세뇽, 그다음에 말씀하신 레길론 다 지금 다 상황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아직 그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 네,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네. 우도기가 아마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어서 손흥민 네네. 선수하고 처음 합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일단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손흥민 선수가 여기 11번 자리에서 이제 예, 433 위층에서 11번 자리에서 뛴다고 하면 사실 저는 이 작전판을 딱 보면 좀 예전에 포체티노 감독 시절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나거든요. 네, 그쵸, 아무래도. 예전 같은 모습을 물론 포체티노 감독은 3백도 썼다가 4백 썼다가 많이 이렇게 네, 바꿔가면서 했지만 네, 어떤 좀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물론 네, 남은 시즌의 여러 이적 시장에서 선수단이 지금 당장 케인도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고 네, 변수는 있지만 이대로 간다면 손흥민 선수가 좀 콘테 감독 시절과는 확실히 다른 역할을 맡을 것 같다. 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 말고 토트넘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4-3-3으로 간다고 하면 케인이 남는다고 가정할 때 예, 지금 사실 이 8번, 10번 요 자리를 누가 할지 네, 요 자리 이게 그래 지금 메디슨을 영입하냐 마냐 그다음에 사실 이강인 선수를 영입해야 된다는 현지 팬들 얘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은 요 자리거든요. 네, 이 8번, 10번이죠. 네, 그 부분은 사실 뭐 어느 하나 지금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이 네, 없지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번, 10번 자리 그 어떤 어,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뭐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두 포지션이 조금 약간은 제일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사실상 제일 큰 거는 이 9번 해리케인이 남느냐 이적을 하느냐겠지만 거기는 약간 제가 생각에는 뭔가 이 불가항력적인 게 있을 것 같아요. 선수의 약간 의지나 네,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약간은 불가항력적이라고 감안을 한다면은 이제 토트넘 구단의 이제 자의에 의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포지션은 결국엔 이 두 포지션인 것 같은데 일단 6번이랑 엮여서 보게 되면은 6번은 제 생각에는 이제 호이비에르가 가져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국내에서는 그게 번역이 뭐 컨피덴셜인가? 그걸로 이제 돼서 나갔는데 이제 원제는 헤어팹이죠. 이제 과르디올라가 바이언에 있었을 때 첫 번째 시즌에 했던 거를 이제 마르티페라르나우라는 이 언론인이 쭉 그냥 보고 관찰자 입장에서 얘기한 책인데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과르디올라가 굉장히 뭔가 애정과 이제 노력과 시간을 다 쏟아서 이제 뭔가 튜터링이죠. 흔히 얘기하는 튜터링을 했던 선수가 바로 이제 호이비에르였거든요.
호이비에르한테 이제 튜터링을 해서 그 튜터링을 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이 433에서 이제 역삼각형에서 이 6번 자리에서 어떻게 공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뭐 수비할 땐 어떻게 해야 되고 왜냐면 현역 때 또 가르디올라 감독이 전형적인 이 포지션의 제가 지금 그 얘기 주인이었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저 자리가 펩이 본인이 선수 때 뛰었던 자리잖아요. 네네네. 또 특히 그러니까 크루이프 누구보다 밑에서 잘할 거란 뛰었잖아요.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호이비에르라는 선수한테 엄청나게 이제 많이 노력을 쏟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음, 호이비에르는 사실 보게 되면 사우스햄птон 때도 그렇고 커리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더블 볼란치라고 하죠. 더블 볼란치로 서는 경우가 더 많긴 했어요. 왜냐면은 네. 아무래도 선수가 이제 완전히 성장하고 났을 때 이제 신체적인 신장에서부터 오는 이 강점이 있다 보니까 신체적인 우위를 살리기 위해서 기술적인 우위보다는 신체적인 우위가 좀 더 강조되면서 더블 볼란치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이 돌아가는 판을 봤을 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온다면은 이 뭔가 이 6번으로 이렇게 나올 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8번, 10번이 누가 나오냐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벤탄쿠르 같은 경우는 8번 혹은 10번으로 나와도 크게 제 음, 생각에는 무리가 없거든요. 벤탄쿠르도 마찬가지로 호이비에르처럼 이제 보통은 더블 볼란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뭐 실제로 음, 토트넘에서도 그렇게 많이 뛰었지만 어, 근데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유벤투스 때도 그렇고 이제 콘테가 가끔 352도 썼었잖아요. 그때 이제 보게 되면은 결국엔 이제 이 포지션에는 차이가 상대 이제 백라인이랑 미드필더 라인이 좁아졌을 때 이 좁은 공간에서 공을 받고 이제 음, 보통은 이제 요새는 하프턴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몸을 바디 포지션을 열어놓고 받아서 애초에 반만 돌아서게끔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기술적인 능력들이 중요한데 이제 벤탄쿠르는 그게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남은 거 한 자리인데 일단은 뭐 비수마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여기는 만약에 영입이 가능하다면 한 자리 정도는 좀 영입이 필수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하긴 합니다. 뭐 과거로 돌아가서 뭐 이제는 너무 옛날 얘기긴 하지만 델레 알리가 만약에 음, 정상적으로 조금 이제 음. 팀에서 기능을 해서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은 뭐 델레 알리가 나오고 이제 그다음에 뭐 벤탄쿠르가 한 자리 찾아가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이 됐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현 스쿼드에서는 완전히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8번을 하든 벤탄쿠르가 하든 10번을 벤탄쿠르가 하든 둘 중에 한 자리를 하면은 한 자리 자체는 이제 조금 비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또 제 생각입니다. 거기가 조금 더 공격적인 재능을 킬러 패스를 넣어줄 수 있고, 약간 뭐, 네, 예전에 에릭센이랄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메디슨을 노리고 1번 타겟으로 노리고 있는 것 같고, 토트넘은 지금 네, 사실 이강인 선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였는데, 네, 뭐,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토트넘 현지 팬들이 최근에 이강인 영입 왜 안 하냐, 막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왜냐면 네, 그런 역할을 할 선수가 분명히 필요한데, 토트넘은 지금 현재, 이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다 취재한 바로, 도대체 왜 이강인한테 링크가 없었냐? 지금 메디슨에 꽂혀 있기 때문에, 메디슨을 1번 타겟으로 그 음, 자리를 보고 있기 네, 때문이고, 그럼 네, 메디슨이 오면, 일단 네, 뭐, 올지 알지 아직 모르는데 메디슨이 오면 좋은데 네, 메디슨이 못 오면 이제 또 다른 누구를 데려올 거냐 그 이슈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제가 지금 다시 하다 봐도 여기 6번, 10번, 8번 그 네, 우리가 지금 토트넘이 미드필더 진영이 네, 약간 조금 비슷비슷한 물론 선수들은 다 다르지만 좀 약간 애매모호한 자원들이 꽤 많아요. 네, 네, 스킵 물론 스케이프 잠재력은 있지만 현재로서 그다음에 비수마도 브라이튼 시절에 보였던 모습을 아직 토트넘에서 못 보여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호이비에르도 지금 그중에 지금 토트넘 이 중원 중에 그나마 가장 믿을만하다고 지금 딱 할 사람은 벤탄쿠르인데 지금 너무 큰 부상을 당했다가 사실 시즌 시작할 때 좀 나중에 돌아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네, 애매해요 지금 토트넘 중원이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한 명 정도 영입하는 건 필수로 보이고, 그게 메디슨을 지금 1번 타겟으로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 그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6번, 8번 자리는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본다고 하면, 그뭐 네, 호이비에르 벤탄쿠르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두 명을 기존으로 뭐 1번 타겟으로 놓고, 1번으로 놓고, 혹은 비수마나 스킵이 이제 거기에 로테이션 자원, 혹은 비수마가 누구 대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네, 그림을 그리는 건데, 메디슨이나 누군가 한 명 데려올 선수가 20번 혹은 8번 자리에 필요할 걸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그 다른 분 이거 보시는 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장 코치님한테 질문을 안 하는 센터백 질문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지금 자원들이 좋고 그래서가 아니라 무조건 여긴 영입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메로 빼고, 로메로가 있는 이 네, 자리, 로메로 자리 빼고, 요 네, 5번 자리죠? 네, 그 무조건 영입이 필요하니까 네, 다이어 노론는 안 된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코치님 생각 저도 어느 어떻습니까? 정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이어가 공을 가졌을 때 센터백으로 나오면 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다이어 같은 경우가 이제 팬분들의 뇌리에 이제 깊게 박혀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디서 오냐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어, 이 공격을 지공을 하다가 공을 뺏겨서 이 뒤로 물러나면서 그러니까 발을 음, 붙이고 수비할 수 없을 때거든요. 뒤로 네, 물러나면서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 뭐 흔히 약간 속된 말로 이제 삽질한다고 하고 뭐 이제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면서 이제 팬분들의 이제 뇌리에 뭔가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박힌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실수를 이 할 포스트 때마다 그게 실점 위기죠. 네. 다이어 바로 뭐 위치가. 실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네네. 근데 또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향 아까도 말씀을 음, 드렸지만 뭐 가르디올라나 아르테타처럼 지공을 극대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 작전판에 설정해 놓은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약간 상대 페널티 박스에 가깝게 가서 이런 식으로 뭐 내려서 전체적으로 다 내려서 이 상황에서 경기를 하는 시간이 더 길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내려앉아서 경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아무래도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게 무서운 거는 결국엔 역습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에 무서운 건 이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 공을 네, 뺏겼을 때 상대가 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관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뭐 토트넘이랑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제 스페인어로 보통 이제 비힐란시아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뭐 네, 직역을 하면 비질런시고 그래서 경계태세인데 여기서 만약에 상대가 공을 뺏었을 경우에 나왔을 경우에 특히 등지고 받았을 때 돌아서지 못하게끔 하면서 여기서 공의 소유권을 뭐 이런 식으로 2대1로 만들어서 되찾게끔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다이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사실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네, 만약에 네. 상대가 돌아섰을 경우에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러다 음, 보니까 조금 확실히 저도 센터백 영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음, 로메로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훨씬 나은 능력을 보이긴 하는데 네, 로메로의 경우에도 저는 조금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파울을 해야 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올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음, 근데 음, 네, 로메로의 경우에는 이제 또 불필요한 카드를 받으면서 이제 퇴장을 당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도가 음. 트인 선수잖아요. 그러다 그런 보니까 리스크가 크죠. 네, 음, 로메로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약간 불가항력에 포스테코글루라는 감독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전개하고 본인이 이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본인 커리어적으로도 뭔가 한 단계 올라서려면은 결국에는 로메로 또한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여기 손흥민 선수의 자리는 여기 지금 이 작전판상에서는 11번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혹은 7번. 네, 11번이 네, 가장 유력하고 네, 종종 뭐 로테이션 이렇게 포메이션 이제 경기하다가 이제 바꿔가면서 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가장 손흥민 선수 여기서 시작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훈테 감독 시절과는 좀 많이 다른 예전에 포체티노 감독 시절이라든지 그때 뭐 네, 혹은 후라든지 그런 시절의 모습을 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게 중원에 같은 경우에 이 중원에서 이 8번, 10번 역할을 할 선수들이 아주 중요한데 뭐 모든 포지션 중요하지만 우리가 6번, 8번은 지금 장코치님 의견으로는 6번은 이제 호이비에르, 그다음에 8번은 벤탄쿠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물론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토트넘 중원에 좀 비슷한 성향이 완전히 같진 않지만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애매한 선수들, 미드필더 자원들이 많아요. 스킵, 비스마. 그래서 한 자리 여기 영입은 필수고 나머지 선수들은 좀 로테이션 자원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수비진은 지금 로메로가 아까 말씀하신 파울 관리에 대한 위험은 좀 있어 보이고 다이어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 5번 여기가 다이어 자리라고 할 때 다이어 자리에는 새로운 수비수 영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오늘 방송하기 바로 전에 다이어를 팔 수도 있다라는 연구에서 언론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 바로 전에 나왔어요. 그게 지금 아직 음, 확인은 안 됐습니다. 바로 나온 거라서 뭐.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자리에 아무튼 수비수 영입을 하면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계속 보이고 있고, 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뭐 장코치님이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여기 다이어 말고 좀 더 기동성이 좀 더 있고 그런 수비수가 분명히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고, 네, 네, 로메로 여기 있고, 이 정도 지금 골키퍼는 지금 뭐 라야랑 계속 네,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골키퍼는 스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키퍼, 네, 네가 여기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지금 4-3-3일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한 번씩 다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지금 클루셉스키 자리인데, 클루셉스키는 네, 지금 아직 확정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클루셉스키를 남길 거냐, 혹은 네, 다른 공격수를 다른 선수를 데려올 거냐, 혹은 히샬리송을 뭐 쓸 거냐. 음, 응. 요 선택은 이제 포스텔글루 감독한테 남은 거고, 네, 뭐 네. 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거 부분 외에 그 다음에 장코치님이 더 이제 추가로 언급하고 싶으신 포지션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클룹셉스키를 말을 해주셔가지고 말씀해 네네. 주셔서 얘기를 하자면은 클룹셉스키가 사실 제 얘기를 언급을 굳이 뭐 10번이나 8번 할 때 안 한 게 왜냐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남을지 말지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얘기를 안 네. 했는데 네. 사실은 클룹셉스키가 남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긴 합니다. 왜냐면 뭐 스웨덴 음.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이제 10번으로 나와도 크게 갭이 없고 7번으로 나와도 크게 갭이 없는 선수가 이제 또 클룹셉스키잖아요. 많이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특히 또 왼발잡이기 때문에 10번으로 나왔을 때 이제 한쪽 측면에서 이제 공이 전환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또 동선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서도 만약에 남는다면은 꽤 적절한 해답이 사실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또 약간은 아까 레길론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이제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이제 네. 또 다른 약간은 그전까지는 잉여 자원이었는데 입지가 바뀔 수 있는 선수로 특히 이제 임대 갔던 음. 선수 중에 입지가 음. 바뀔 수 있는 선수를 꼽고 싶은 게 이제 브라이언 힐이거든요. 네. 힐은 제가 굉장히 꽤 오래전부터 봤고 제가 예전에 세비야 구단 방문했을 때 이제 유소년 디렉터랑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원원원으로는 원원원만 딱 분리시켜 놓고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냥 정상적인 폼으로 경기를 뛰면은 현 시점에서 유럽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전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 선수를 유소년 때부터 봤던 코치들이 세비야 코치들이 다 얘기하는 게 한 번 실패해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없는 선수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 이 7번과 11번의 경우에는 사이드라인에 가깝게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원원원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를 아무래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 측면에 이제 손흥민이 나오게 되면은 반대쪽 측면에 같은 경우에는 뭐 클롭셉스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에는 원원원이 정말 극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11번으로 나와도 마찬가지고 7번으로 나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음. 주전으로 뛸 수도 있겠지만 뭐 로테이션으로도 그렇고 결국에는 약간은 프리시즌을 이제 치르면서 이제 감독이 선수를 파악을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시즌을 음. 같이 치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저는 팀에 남게 되고 입지가 상당히 높아질 확률이 꽤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부분을 정리하면 장코치님이 보시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와서 갱생이 될 네네. 여지가 있는 선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레길론, 네. 그다음에 브라이언 힐, 네. 맞죠? 그다음에 네.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는 이 자리도 뛸 수 있지만 사실 맞죠, 그렇죠? 네. 클루셉스키가 이 자리에서도 뛸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사실 클루셉스키가 넘버 10 이게 지금 여기 번호도 넘버 10으로 되어 있는데 우연히 네. 넘버 10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토트넘에서 넘버 10 역할을 그래도 할 수 있었던 선수 중에 하나가 클루셉스키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클루셉스키의 경기력이 좀 지난 첫 시즌에 비해서 지난 시즌에 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좀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는 여기 10번 자리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 네. 클루셉스키가. 그래서 그 네. 세 선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우리가 어떻게 이거 너무 작전판을 잘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덕분에 한 네. 바퀴 잘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네. 얘기한 거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에 거의 그 디폴트 값이 뭐냐면 케인이 남는다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는 거의 그쵸. 지금 케인이 남는다는 걸 가정하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네. 케인이 만약에 떠난다 그러면, 물론 케인이 네. 떠난다고 하면 이제 토트넘 기본적으로 여기에 히설리송을
완전히 역할을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살리송을 네, 톱자리에 쓴다는 거를 애초에 데려올 때부터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데려와서 본 네, 부분이 있지만 케인이 나간다면 이게 좀 전체적으로 좀 틀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네, 네, 근데 아무튼 케인이 남는다고 가정할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될 것 같다. 네.